안녕하세요. 오늘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시작합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의 하락 이후에 주말 동안에 행보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박스권 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원화 차트, 달러 차트에서 양봉의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일단 원화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 차트에서는 일단 반등세의 모습을 약간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전환 가능성 둘 다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요. 하지만 일단 일봉 차트에서 오늘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상 더블 바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에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화 차트, 달러 차트 모두.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는지 전환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추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23년도 3월에 일봉 차트 중요가 1번과 2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전개될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일봉 차트, 업비트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 52평을 강하게 지지받지 못하고 밀리면서 계속 지난주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움직임에서 반등세를 이어가려고 하면 사실 여기에 스타트 됐던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중간에 100 EMA가 있네요. 100 EMA와 100 EMA가 절반 구간에 있습니다. 절반 구간. 여기 위로 올라오는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비로소 여기 하락세를 끊을 수 있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어요. 강한 움직임일 경우에는 여기 위로 올라오는 거고 올라와서 여기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를 치고 다시 상승분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요 내용들이 전개되는 과정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이번 주중에 전개되는 움직임으로 나와야지 비트코인에서는 원화 차트, 달러 차트 모두 하락분을 상쇄시키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사실상 V자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극강의 희망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린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보면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보는데 이 과정이 일단은 먼저 박스권 전환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지 하면은 단기평인 5위평과 9위평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 움직임이 확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항을 받으면 다시 재차 떨어져요. 그럼 그 저항은 5위평보다는 사실은 9위평의 저항이 좀 더 세기 때문에 9위평까지는 약반등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현재 9위평이 여기 3,750만원 구간에 있어요. 그럼 여기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움직임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대략 보면 한 이틀 정도 움직임에서 여기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지금 현재 일봉 차트 기준, 업비트 비트코인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202평을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로 올라와서 밟고 위로 9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이 지금 현재 5위평과 202평이 크로스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5위평과 202평이 크로스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선행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음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양봉으로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 대략 오후 움직임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 움직임에서 위로 돌파하는지 5위평의 저항을 종가로 올라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정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그러면 원화 차트에서는 구간 끝 3,678만원 위로 회복을 해야지 여기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9위평과 구간 끝 3,678만원 여기에 동시 공략 가능성을 보면 그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화, 수, 목 정도의 움직임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수목 정도의 움직임에서 여기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월, 화, 수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월, 화, 수 정도 되면 5죠. 5 정도 되면 이쪽에 도착하겠죠. 예, 여기로 이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V평의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보자. 그럼 적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일단은 약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절반에 대한 공략 과정도 이어질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추가하게 이거를 우리가 심플하게 본다면 자, 여기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절반 정도 되겠죠. 여기가 절반 정도 될 거예요. 대략 3,750만 원이 절반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만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만.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절반에 지금 V평이 있어요. V평이 있거든요. 여기를 공략해서 올라오는지 종가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를 못 올 수도 있죠. 못 올 수 있을 경우에는 이 값의 절반과 이 값의 절반, 이 값이 절반이 대략 구간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25%, 여기가 4분의 1자리고요. 여기가 2분의 1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4분의 3자리가 됩니다. 이게 흔히들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피보나치예요. 절반이기도 하고 우리는 절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략 과정을 우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에 또 절반이 있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 절반은 딱 보니까 지금 꼬리로 한번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두들기는 과정이 한 번 더 나올 걸로 보는데 이 과정이 V평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하고 겹칠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여기가 저항을 받으면 두 번의 저항을 받는 게 되죠. 이 경우에는 하방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게 본다고 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자. 매매 타점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2평 위로 올라오는 과정이 여기에 절반, 여기를 치면은 여기가 8분의 1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8분의 1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략으로 전개되는지 여부를 좀 보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온 값을 딱딱 그냥 계산기로 나누기만 2분의 절반으로 나누기만 하셔도 사실 값은 정확하게 추출이 됩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 거기에 무조건 종가가 올라가요. 종가가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위로 가는 거고요. 종가를 확보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차트의 움직임을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움직임은 우선적으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현재는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나오는지를 보자 정도입니다. 이 과정으로 치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리겠죠. 이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간 차트가 이게 참 합니다. 시간 차트는 원화 차트가 지금 아주 곤란한 자리에 있어요. 원화 차트가 여기에 원화 차트에서 여기 값들 저희들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에서는 이 값들을 이미 지난 주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원화 차트 지지 저항값입니다. 업비트 기준. 업비트 기준 원화 차트 지지 저항값인데 여기에 하단 변곡이 지난주에 테스트를 해서 양봉의 꼬리로 말아 올리면서 지지 테스트는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더블 바텀의 확인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화 차트 경우에는 하단 변곡 3,544만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기 평선의 움직임이 캔들이 V평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V평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V평 위로 다시 올라온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로 구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로의 회복 움직임이 전개되면 여기에 절반을 본다면 위에 절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공략 가능성을 좀 더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원화 차트 경우에는 여기를 무조건 종가를 확보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여기를 종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하기 힘듭니다. 여기가 그걸 판단하는 자리예요. 일종의 데드캣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그래서 여기 위로 종가를 회복하는지를 여부를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반등세가 약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전개된다면 여기 위로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돌파와 지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제가 강의 때도 얘기 드린 내용이 100EMA와 100MA 크로스 전후의 움직임에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크로스 포인트 전후에 캔들이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현재 지금 방송하는 시간 지나서 오후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해보는 건 어떻는가 정도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원화 차트에서 일단 부위평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 돼요. 회복해서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돼야지 위로 갈 수 있는 게 되고요. 여전히 부위평 아래에 있으면 여기로 구간을 열어두고 봐야 돼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하면서 살피시면 될 듯 하고요. 달러 차트를 볼게요. 비트코인의 달러 차트의 움직임, 여기는 비트겟, 비트코인 선물 차트,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양봉 두 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지지 라인을 지키고 지지를 하고 양봉이 두 개, 반대되는 캔들이 두 개가 나온지를 본다. 두 개가 확정이 되면 세 번째 캔들의 조정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다라고 보통 저희 방에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드리진 않지만 그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거는 괜찮지 않겠는가 정도로 해서 보통은 언급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맞다면 사실상 최고 꼬리는 못 먹었지만 발목 정도에는 들어간다. 발목 정도에는 들어가는 게 된다. 대신에 여기는 이제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FM적인 내용은 사실은 원화 차트 할 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절반을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면 절반을 공략하는 과정이 절반에 지금 202평이 있어요. 달러 차트에서는 202평이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조정의 절반에 있기 때문에 202평 위로 회복하는지가 절반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화 차트 했던 것처럼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양봉에 대량이 나왔던 이후에 나오는 음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꼬리죠. 여기 꼬리예요. 그럼 여기 절반이 대략 여기쯤 되죠. 전체를 보면 여기 절반쯤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에 또 절반을 나누면 대략 지금 현재는 15평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 절반을 치면 대략 여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위로 올라와서 이미 또 지지를 또 받았죠. 또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봉에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25,594.5달러가 깨지지 않은 바에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지를 여기로 했으면 여기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죠. 물론 여기로 가는 과정에 절반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지금 공략 과정이 전개되는 게 5위평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5위평의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 절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고 이 경우에는 내일이나 모레 될 때는 여쯤으로 공략이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절반을 보면 대략 내일 정도에는 9위평이 4분의 1 자리에 오는 듯해요. 절반 자리로 오는 것 같죠. 전체의 절반 자리에 9위평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원화 차트는 지금 현재 9위평이 전체 하락분의 절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듯이 달러 차트는 내일 정도에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움직임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절반에 대한 공략이 이어지는지 여부하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은 공봉으로 일단 전환되는지를 보자는 게 좀 핵심 내용이고요. 이게 전환이 되면 내일 움직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값으로는 여기 위로 회복을 해야 되죠.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위로 상단 변곡을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5월의 하단 변곡도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물론 이제 깰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의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본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사실은 여기 구간 위로 올라가는 게 회복이 나오죠. 여기로 회복 움직임이 전개된다면 사실은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극강의 희망 회로를 포함하고 있고 하지만 절반을 넘었으면 하락분의 절반을 넘었으면 시점부터는 얘가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 그래서 오늘 월, 화, 수, 목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강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거래량들이 꽤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폭발한 이후에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붙을 경우에는 다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1,000달러 구간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게 저희가 이제 강의를 주말마다 이제 2주 단위로 주 강의가 있고 또 심화 강의가 있는데 심화 강의에서 요 차트들 전체 차트 구간을 또 막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31,000달러 올라가면 사실상 이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강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하락분만큼 이제 되돌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차트를 볼게요. 여기도 시간 차트가 일락이 애매해요. 일락이 애매해. 왜냐면 강한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 캔들이 작게 나와 있죠. 작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반등세로 이어지려면 오늘, 내일, 모레 이 목요일까지의 거래일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움직임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발판을 마련하는지 여부를 우린 또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하락했다고 추가 하락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락을 했는데 지지를 하고 있으면 반등을 보면 돼요. 하락을 했는데 지지가 깨졌으면 그 중요한 값에 지지가 깨졌으면 추가 하락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우선적으로 먼저 본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구간 끝에 그거 보니까 여기가 캔들 만들어졌는데 없어요. 없죠. 돌파 가능성을 보죠. 달러 차트도 여기는 캔들이 아래에서 만들어졌는데 없어요.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볼까요? 값이 캔들이 고점이 26984.5달러인데 26999 여기도 종가가 터치도 안 됐어요. 그럼 여기도 돌파 가능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간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구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 크로스가 있죠. 여기 전후의 움직임에 여기를 향해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아까 원화 차트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원화 차트에서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을 보는데 우선은 뭐냐면 구입형 위에 있어야 돼요. 구입형 아래에 있으면 여기를 봐야 돼요. 구입형 위에 있으면 여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원화 차트는 구입형 아래에 있었고요. 아까 방송 녹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근데 달러 차트는 구입형 위에 이것도 지금 구입형 아래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깔랑깔랑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52평 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면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우선돼야 돼요. 우선적으로 2평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 움직임이 시간 차트에서 나오고 난 뒤에 지지를 받아야지 여기를 사실상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못 가요. 하고 여기가 저항이 다시 잡혀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전개되면 높은 확률로 좀 전에 얘기했던 하단 변곡으로 또 옵니다.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가 또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약세, 시간 차트에서도 약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위로 보는 내용은 극강의 희망 회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깔고 얘기 드린 거예요. 거기로 갔으면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지만 왜냐면 돌파 개연성 급락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급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열어는 두는데 그게 시간 차트에서 중요한 값은 뭐냐? 9위평의 지지를 지켜야 됩니다. 올라와서 회복해서 9위평 위에 있어야지 비로소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간 차트 움직임을 좀 살피자 정도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원화 차트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달러 차트의 지지장가, 달러 차트의 지지장값은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메모를 해두시고 여기에 대한 값은 저희들 지난주 주말 전후로 해서 이미 저희들 커뮤니티 텔레그램과 파워 대화방에는 이미 공유를 다 해드린 내용입니다. 다 해드린 내용이니까 이렇게 매매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학점이다. 학점을 공유받으시거나 이렇게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움직임을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 정도로 비트코인, 원화, 달러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박스권 전환이 나오는지를 살핀다.
살핀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여기 구입형 위로 회복 못하고 여기 중요값에 대한 확인 과정이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원하든 달러든 시간 차트에서 여기에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를 간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갔다가 가지 않을까. 만약에 저항이 세다면 이 움직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질을 보자. 질을 보자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피드백을 계속 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갖고 저희들 커뮤니티 활용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요. 도미넌스 부분에서도 보면 사실 하락 추세를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유지 중이에요. 왜냐하면 블린드 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오이평을 보면 오이평이 지금 현재 위에 있죠.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7월의 구간 끝 49.06%가 깨졌어요. 종가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살피고요. 이 움직임이 지지를 받으면 다시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는데 이미 꺾였죠. 52평이 꺾였어요. 52평이 꺾이면 웨이브가 발생하는 거예요. 꺾이면 이게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추세선으로 보기 때문에 52평을 돌파하려고 하면 이미 한번 하방으로 꺾이고 난 뒤에 여기가 한 번에 공략이 나왔죠. 돌파가 안 됐어요. 이때 돌파가 안 되면서 내려왔으니까 여기 52평에 대한 공략의 두 번째 공략이 나올 때는 돌파보다는 종가 확보 여부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50평 아래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52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는데 여기가 한 번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바로 이렇게 위로 상승해서 이렇게 가기는 힘들 거다.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이 만들어지면 두 번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종가를 확보하는 과정을 보는데 종가 확보가 사실 위로 올라와서 종가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리테스트가 나오면서 이 경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이 전개될 연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52평에 다시 웨이브를 바꾸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나온 구간에 대한 시나리오인 거예요.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적어도 이거는 일봉 차트에서 며칠은 걸리는 내용.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이 똑같아요. 52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나오는지 여부를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보면 이번에 조정편에서 특이한 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급등이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의 급등이 나왔어요. 뭐 이건 일반적인 건데 이더에서 급락이나 BNB의 급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큰 조정이보다는. 물론 차트 가격적으로는 조정이 좀 크게 나왔지만 도미넌스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급등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와 더불어서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비트코인 판 걸로 여기 들어갔거나 여기 들어간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탈출은 했지만 많이 탈출 안 했고 탈출된 자금들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간 부분들도 크겠지만 알트코인으로 매수로 들어간 부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번 턴의 조정은 조금 묘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묘한 측면이. 그러면 이 현재 구간 비트코인이 재차 만약에 반등한다면 31,000달러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올라간다면 31,000달러를 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면. 왜냐하면 거기로 올라가야지 얘가 강한 추세 상승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두고 본다면 알트코인에서 먼저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뒤에 비트코인으로의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 이런 식의 순서가 나올 가능성을 좀 더 보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원화 차트 얘기할 때 월, 화, 수, 목 4일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보자고 얘기했으니까 이 과정에 알트코인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알트코인에서 순환매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자. 순환매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사실 좀 리스크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앞에 나간 달러 인덱스 시황도 꼭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어서 나가는 비트코인 시황도 꼭 여러 번 체크하시면서 공유해드렸던 값도
메모해 두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